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에 제가 캠핑카에 나와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지금 TV에서 평창에 있는 해발 1200m에 위치한 청옥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600마지기라고 보통 합니다. 그 청옥산 마을이 있고, 그리고 600마지기가 해발 1200m 정도가 되는 데인데요. 캠핑카나 캠핑을 하는 사람들의 성지로 좀 알려져 가지고 저도 한번 이 여름에 캠핑카를 끌고 저까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저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어, 큰 바람개비,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죠. 저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저 유튜버가 가는 것처럼 밤에 올라갔었거든요. 굉장히 좀 어두운데 올라갔는데 가보니까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풍력 터빈 밑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캠핑을 하면서 하루 정도를 잤습니다.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 풍력 발전기가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밤중에 깜깜할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사가 제법 높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야, 이걸 이 무거운 차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저 경치를 좀 보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캠핑카를 사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또 이야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트럭을 처음 운전하신 분들은 저같이 수용차만 운전하시다가 저도 25년 무사고였는데 이 캠핑카를 사고 나서 사고가 좀 났었거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은 이런 점들은 좀 알고 계시면은 캠핑카를 사신 다음에 좀 당황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고 하면요. 지금 청옥산 600마지기를 갔었는데 갈 때는 괜찮았죠. 정말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서도 3톤이 넘는 차가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속력은 그렇게 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올라갔는데 정말 껌껌할 때 올라가면서 어디가 끝인가 했는데 결국 올라가지긴 올라가지더라고요. 근데 내려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승용차만 모신 그 몰고 있는 분이시고 트럭을 몰지 않았던 분이라고 하면은 아마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엔진 브레이크가 있긴 하지만은 트럭 트럭만큼이나 아니 엔진 브레이크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엔진 브레이크가 뭐냐고 하면은 엔진의 감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더라도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여주는 운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은 사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요, 아니면 차량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어,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600마지기에서 내려오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제가 올라갈 때도 이 경사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는데 정말 경사도가
아침에 밝을 때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경사도가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승용차만 뭐 주로 많이 운전했었고 트럭에 대해서는 운전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가다 보니까는 내려오면서 아 경사도가 급하다 하면서도 이제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고 갔죠. 그런데 이 길이 꼬불꼬불 하거든요. 근데 내려오다 보면은 내려오면서 갑자기 그 캠핑카의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서 차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다행히 이 꼬불꼬불한 길에서 이제 꼬불꼬불한 길이니까는 옆으로 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꼬불꼬불하니까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저 코너를 돌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위로에서 올라가면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차를 멈춰가지고 갓길에 좀 세웠었거든요. 뭐 갓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넓지가 않은 곳인데요. 아무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뭐 탄냄새가 나서 차에서 내려보니까는 야, 이 브레이크 패드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패드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당황했죠, 그때. 그래서 이 브레이크 패드를 600마지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고 아마 뭐 얼마 내려오지도 못한 곳에서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무거운 차를 만약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레카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높은 경사도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야, 이 차를 버리고 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차에서 이 저 브레이크 패드 쪽에서는 발통이죠. 그러니까는 바퀴 쪽에서는 앞바퀴에서는 연기가 그렇게 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불이 나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연기가 나니까 타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는 아 이게 불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식혀야겠다 싶어서 이 차에 있는 생수를 다 꺼내가지고 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붓는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우리가 이 물을 부으면은 칙 하면서 뜨거운 쇠에다가 물을 부으면 올라온 연기 있잖아요. 그런 수증기가 엄청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하면서 식힌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좀 잡히는지 테스트 해보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살 내려오면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또 이제 제가 그 생수를 생수를 또 부어가지고 식히고 또 식히고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이 베이퍼 룩이라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너무 오래 밟아서 이게 뜨거워지고 그래서 열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 뜨거운 것 때문에 안에 있는 브레이크 액에서 기포가 발생한대요. 그런 분으로 인해 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현상이 베이퍼 그 룩이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현상을 그때 어떤 거죠. 야, 지금도 생각하면은 약간 아찔했는데 뭐 아찔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차를 못 끌고 내려오면 이거 차를 버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저도 이 무거운 차를 처음 끌어봤고 그리고 트럭은 끌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당시에 정말 이 차를 안 그래도 뭐 AS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열이 좀 받아 있는 상태였는데 골치 아픈 차가 또 골치를 아픈 거예요. 골치를 앞서기게 하는 거죠. 정말 또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내려온 게 있었는데요.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트럭은 그런 경사도가 있는 길, 특히 이제 평창 쪽에 강원도 쪽에 가시면은 그런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그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엔진 브레이크가 1단이나 2단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1단을 걸면은 한 3, 40km 그리고 2단을 걸면은 50km 안에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하고 내려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또 경험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웃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승용차만 모신 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캠핑카를 모실 때는 이 점은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웬만하면은 강원도 가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